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용식 이소영 교수께서 업무 집중력을 높여주는 스트레스 관리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좀 쑥스럽습니다. 자, 공무원의 마음이 단단해질 때 국민의 일상이 더 행복해진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용식 이소영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과정 분야에 출품한 업무 집중력을 높여주는 스트레스 관리 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개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는 지점인데요. 22년 인사처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요양 승인율이 일반 근로자보다 11배, 자살률은 9배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부는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부처로서 서민 주거복지, 안전관리와 재난대응 등 정책 수립에서 민원대응까지 강도 높은 업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여건 속에서 현재 정부는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사후보상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그 중심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RD 분야에서도 회복 탄력성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의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개인은 물론 조직은 과연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적 변화에 발맞춰 공무원의 마음 챙김과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즉, 우리 과정은 단순하고 일회성의 스트레스 관리 체험이 아닌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를 인지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마음을 챙기고 나아가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천 중심의 교육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과정은 공무원이 회복 탄력성 기반의 스트레스 관리 역량을 기를 수 있게 하여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회복함으로써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과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 교육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목차에 따라 우리 교육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정은 개인의 회복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에디 모형을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교주 설계의 첫 단계인 요구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대내의 환경과 HRD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학습자 분석과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육의 니즈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삼성 명상센터 등 민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과정 설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중앙부처 공무원 2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를 통해 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과 마음챙김 교육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학습자의 성향, 경험, 환경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요구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대부분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주의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직접 몸과 마음을 움직여 자신을 알아가는 체험형 교육에 대한 높은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 신청자 9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우리는 심리, 정서, 회복의 체계적 대응, 마음 챙김의 자기 주도적 실천 강화, 개인 맞춤형 운영 전략, 이 세 가지 핵심 설계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상과 심리회복 분야에서 삼성 등 민간 우수 HRD 기관의 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운영 모델과 공간 구성 방향에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7단계의 요구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는 교육 내용, 교수 학습 방법, 교육 운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설계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과정 설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정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요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설계안을 만들었고 이후 HRD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안을 도출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과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운영했을 때 교육생 등 모든 교육 주체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의 설계 특징은 다음 6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 과정이 그냥 단순한 스트레스 관리의 체험이 아니라 마음과 몸을 연결하여 마음 챙김의 경험과 지속적 실천, 일상 속에서의 내재와 제도적 확산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반영한 과정 코스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 체험, 몰입, 회복, 확산의 단계별 학습 코스를 8개 모듈로 구성하였고 각 모듈에 적합한 7개의 교수 학습 매체를 매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론보다는 체험 중심으로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고 각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개인에 맞는 마음 챙김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수법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학습, 본교육, 사후학습, 심층 단계별로 4개의 학습 매체를 매칭하였습니다. 사전에는 온라인 학습을, 사후에는 온라인 학습과 더불어 개인 진단서, 카드 뉴스, 리마인드 레터를 활용하여 사전과 본교육, 그리고 사후학습을 연계하고 일상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학습자들이 과정 이후에 마음 챙김을 직접 실천하며 내재화할 수 있도록 콜브의 순환학습 모델을 적용한 워크북을 기획하였습니다. 교육평가 설계는 각 단계에 맞춰 1단계 반응평가 또는 3단계의 행동평가와 NPS를 실시하였고 특히 현업 적용 우수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는 SCM을 채택하였습니다. SCM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교육의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다음 교육 설계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과정 설계에 이어 개발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사전, 본교육, 사후학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습자료와 평가 도구를 체계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본교육 전에 스트레스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본교육 이후에는 이러닝 콘텐츠를 제공해 직장, 집, 일상 속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전, 사후 학습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 사전, 사후 마음 챙김과 스트레스 진단하는 설문조사를 개발했는데요. 이에 따라 학습자의 심리 상태와 스트레스 수준을 비교, 확인할 수 있는 개별 레포트를 마련하여 제공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학습 내용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럿지 레터 또한 제작 발송했습니다.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운영 매뉴얼과 OT 자료, 교재 또한 모두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사, 학습자, 운영자가 동일한 흐름 속에서 교육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북, 영상, 앱 추천 등 현장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실천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습자의 몰입도와 마음 챙김의 실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고 개발된 교육과정은 학습자와 운영진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가 달라집니다. 먼저 학습자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정은 사전학습, 본교육, 사후학습, 사후관리와 추적조사까지 4단계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교육의 연속성과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사전학습 단계입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2박 3일간 아주 짧은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에 참석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마이크로러닝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모든 참석자를 대상으로 OT와 마음챙김 사전 진단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각 모듈별 학습을 운영했는데요. 잠깐 그 현장을 동영상과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리 과정은 교과목 대부분이 체험 또는 참여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맞춤형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종료 후 학습 내용을 지속적으로 리마인드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후 마이크로 러닝과 함께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담은 너치레터를 3주간 주차별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2달 후부터 사후 관리와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의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반대로 효과와 활용이 미흡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운영자 역시 사전 준비, 교육 운영, 사후 관리까지 총 3단계 프로세스를 거치며 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특히 사전 준비 단계에서 운영진 전부 현장을 2차례 이상 답사하고 모든 운영 모듈은 사전 리허설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예측 불가능한 날씨,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항공 스케줄 등 그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플랜 C 시나리오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촘촘한 준비 덕분에 첫 기수 운영 당시 예보와 다른 악천후 속에서도 장소를 민첩하게 대체하는 등 일정에 차질이 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과정을 운영할 때 우리원이 제주, 특히 서귀포에 위치해 있는데요. 입지한 강점, 곶자왈, 법한포구, 강정천, 가까이에 있는 숲과 바다, 하천 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교육 운영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생들이 마음챙김에 더욱 몰입하기 바라며 명상룸을 새로 마련하였고 도서바닥 실내 개선과 관련 도서도 새롭게 구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 과정은 2차례 운영을 하였으며 모두 100%인 전체 6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일기 이후 많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과정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전이가 되면서 이기 때는 그 신청자 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원래 우리 과정은 2차례만 운영하기로 계획되었으나 이러한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요청이 있어 우리원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12월 중순에 3번째 과정을 신설,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평가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운영, 평가,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환류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종료 시 반응평가, 현업적용 평가로 나눠서 운영하고 이를 다음 교육 개발에 반영하여 성과관리와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량적 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2차례 교육 모두 과정 만족도는 97점 내외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교육 추천 지수인 NPS 역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생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분석한 정성평가 결과입니다. 교육생들 의견을 키워드 빈도에 따라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명상, 나에게 집중, 실천과 같은 단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정, 감각을 조절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교육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현업 적용도 평가 결과입니다. 사전, 사후 진단을 통해 주의력, 마음 활력도, 마음 챙김, 세 영역 총 18개 문항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1개는 마음 활력도가, 2개는 마음 활력도와 마음 챙김 두 영역 모두 사후에 뚜렷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습관과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특성상 단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평가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업 적용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상위 15에서 20% 합격자를 대상으로 SCM을 진행했는데요.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우리 교육생의 인터뷰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명상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호흡을 다시 다스리고 집중하고 하면서 다시 잡생각을 버릴 수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이게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평소에 신경 안 쓰던 주위의 공기도 마셔보고 새소리도 들어보고 이런 모든 원인들은 주위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인 데서 발생했구나 싶어서 내 마음 챙김, 내 마음 다스림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에게 마음 챙김이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여유와 기록이라고 하고 싶어요. 바쁜 생활 속에서 그 잠깐씩의 여유를 통해서 저 자신을 정리하고 또 다음을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작은 힘이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정은 자연 몰입형 학습 환경 구축, 자기 코칭 기반 워크북 설계, 사후 리마인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감각, 생각, 감정을 다루고 몸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자기조절 역량 강화, 지속적인 학습 제고, 실천 구조 정착을 통해 개인, 조직, 교육 전반에서 지속 가능한 학습 성과와 확산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이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 과정은 정량, 정성 지표를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안전과 CS 분야 등 고위험 직무군과 대상별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AI 기반 맞춤형 지원 체계를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미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는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통해 보수, 심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조직 문화 정착과 성장을 위한 HRD 코칭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수많은 현실적인 제약을 마주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마음 챙김은 생소했고 전문 강사를 확보할 예산도 넉넉하지 않았으며 명상을 위한 전용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가 오히려 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에서 시작된 우리의 마음챙김 여정은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육이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회복의 흐름,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한 지속가능한 학습입니다. 국토교통 인재개발원은 공직자의 마음이 회복될 때 국민이 웃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회복 탄력성 기반의 학습과 조직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교육 과정을 담담하게 담은 그 영상 스케치를 보시면서 우리의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에 전혀 방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 동의서를 받고 촬영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좀 마음이 넉넉해지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평온해지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바쁜 생활 속에서 그 잠깐씩의 여유를 통해서 저 자신을 정리하고 또 다음을 나아갈 수 있는 작은 힘이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업무 집중을 높여주는 스트레스 관리 과정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의 회복이 또 조직의 발전으로 또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교육 특별한 마음 챙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주 목소리가 또랑또랑하셔서 저는 아나운서님이 발표하신 줄 알았어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표와는 달리 이 교육 과정은 모집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정말 이게 어떤 조직의 어떤 성과나 이런 걸 위한 거라면 예를 들면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거나 혹은 조직 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뭐 우선 기회가 제공된다거나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서 발굴하고 기회를 주는 형태의 교육이 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는데 이 내용 중에는 말하자면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신청자 정도로만 나와 있어서 혹시 그 절차라든가 혹은 만약 그에 대해서는 개선이나 향후 방향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마음 챙김, 그러니까 마인드풀리스가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빅테크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 삼성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 모델과 그 어떤 그 전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생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행히 1기 때도 신청자가 우리가 모집 인원이 30명이었었는데 오버해서 들어왔고요. 처음에 이게 과정이라 너무 생소했고 어떤 제한 없이 받았습니다. 일단 받는 게 중요해서 다행히 모집 인원을 넘겼고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몇 명은 저희들이 그 교육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가장 공직사회에서 어려워하는 MZ 세대 그리고 보건 그리고 우리 그 여객기 사고 지원단처럼 제주항공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런 분들을 우선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2기 때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 아까 보시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예. 그럼 그와 좀 이제 관련을 지어서 그러면 이제 오신 분들의 스트레스 상황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혹은 유형이 좀 다르다라는 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교육 과정에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그런 진단이라든가 유형화를 혹시 계획하시거나 하신 게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원래 처음 마음챙김 1.0 버전이라 저희들 어떤 고위험군에 대한 그런 설계는 갖고 있었지만 저희들 진행은 못했습니다. 이게 2회차밖에 저희들 운영을 못했으니까요. 저희들 이 과정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리더십 과정에도 있습니다. 그 4박 5일 과정에 하루 일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어떤 시행착오가 있긴 있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마음 챙김을 저희들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답변을 드리다가 잠깐 좀 잊어버려서 저희들 그 고위험군에 대한 저희들 그 선발 요건은 저희들 갖고는 있었는데 저희들 진행하진 못했었고요. 저희들 그 내년에 2.0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고 원래 저희들 그 마음 챙김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우리 그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음 챙김을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라고 못했거든요. 업무 집중력을 높여주는 스트레스 관리 과정으로. 솔직히 굉장히 우리 그 공무원 조직 사회가 아직도 좀 경직적이고 또 보내주는 사람도 좀 꺼려할 것 같고 가는 사람도 좀 찜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 챙김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네이밍부터 굉장히 좀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교육과 달리 또 아주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더 여쭤보는 거예요. 사후 진단의 시기가 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아주 편하게 얘기하자면 3일 명상하고 오면 안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보장된 뭐 노력 안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 말씀하신 지속성을 보장하려면 예를 들면 처음에 하신 4월이었나요? 5월에 교육하신 분들이 예를 들면 한 6개월이 지나서도 그런 어떤 그 잠시 행복했던 게 아니라 지금에도 어떤 그런 에너지, 스트레스 관리가 이어지는지를 조금 파악하시는 이런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마지막 듣고 싶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6개월 후에 추적 조사까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월에 1기 때 저희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지금 6개월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추적 조사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 근데 아까 이 교수님께서 이제 일단 2박 3일간 받으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마음 챙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명상이라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 사전 온라인 학습으로 우리 사전 학습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그 실천하기 쉬운 그 명상법을 이분들이 알았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보면 저희는 그 주의와 집중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진행할 때 본인들이 그 과정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나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많이 모자랐었구나. 그런 분들이 되게 오시고요. 그렇다 보면 저희들의 만족도와 NPS, 현업 적용도는 아까 좀 전에 저희들 그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의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